그리고 중국어는 20살 넘어서 했거든요. 그런데도 중국어 발음 나쁘다고 들은 적은 없고요. 제가 발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요, 일본어 같은 경우는 원미령 일본어 선생님 아실지 모르겠네요. 이번이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 일본어가 들리지 않아도 상관없다. 일본어가 들리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처음엔 일단은 테이프나 CD나 라디오를 많이 듣고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 언어의 그런 발음이나 리듬이나 그런 원어민의 일본어를 많이 들으세요. 그 다음에 히라가나 카타카나 공부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줬거든요. 그대로 따라했었어요. 중학교 때 그냥 계속 많이 들었어요. 뭐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그리고 난 다음에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저는 혼자 공부를 했었으니까, 독학을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 테이프나 CD를 계속 들으면서 막 한자 한자 그 원어민이 발음하는 거를 성대모사 하듯이 따라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성대모사 하듯이. 근데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제2외국어가 일본어였는데 선생님이 그냥 이거는 아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아다, 이거는 아이우에오다, 가키쿠케코다, 타치트테토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발음이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치만 발음은 고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실제로 발음을 고친 적도 있어요. 영어 발음 같은 경우 제가 부족한 발음은 다시 연습해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도 고치려고 노력한 사람이랑 포기한 사람은 아예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본어도 아이우에오가 아니에요. 한국어의 발음이랑 다릅니다. 한국어로 아이우에오는 입이 동그랗게 되잖아요. 일본어는 에, 아, 이, 에, 우, 오 이렇게 입이 동그랗게 되는 걸 원순이라고 하는데요. 입술이 동그랗게 되는 걸 원순이라고 하는데요. 그 발음이 아니에요. 일본은 원순 발음이 아닙니다. 아, 이, 에, 그냥 그 당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냥 일본어를 한국어에 대입시키면 발음이 이상하게 돼요. 私はジャックで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私はジャックで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성대모사 하는 것처럼 영어 같은 경우도 A, B, C, D 알파벳부터 꼼꼼하게 천천히 집중해서 성대모사 한다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발음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방법, 음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본어 발음을 연습할 때는 NHK 뉴스의 발음이나 교과서 성우의 발음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다소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발음을 가지는 게 제일 안전하고 경쟁력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유학 가면 만사 오케이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크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도 일본에서 벌써 이제 유학을 2번째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유학을 가도 뭐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다가와주지 않아요. 뭐 다른 나라도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유학생끼리 뭉치게 되고 만날 수 있는 원어민이라고는 뭐 일본의 경우에 고기덮밥집 점원이랑 돈 계산할 때 혹은 뭐 슈퍼마켓에서 돈 계산할 때 뭐 커피 마실 때 커피 주문하는 거 기껏해야 선생님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학생 그거밖에 없어요. 굉장히 커뮤니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 가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엄청나게 활달하신 분이라서 막 만드시는 분이라면 또 얘긴 달라지겠지만 자기 학업에 바쁘고 업무에 바쁘고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쁘고 해서 굉장히 커뮤니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학 가면 만사 오케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대화하니까 뭐 그 언어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제가 언어학을 전공하니까 제2언어 습득론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이론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제2언어, 제2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2가지 언어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전달 언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학술 용어로는 BICS라고 하는데요.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력 언어 능력, CALP라고 하는데요.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라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요. 빅스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놀고 뭐 먹을 거 사 먹고 엄마랑 얘기하고 아줌마 아저씨랑 얘기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이들이 여기서 배웠을 때는 전달 언어 능력을 배우는 거는
1년에서 3년 정도면 도달한다고 합니다. 전달 언어 능력은 문맥으로 유추가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카우프는 달라요. 카우프는 학력 언어 능력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더하기, 빼기, 곱셈, 은유, 유추, 직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무리 그 나라에서 아이들이 오래 살아도 그런 전문적인 용어, 나름 학술적인 용어는 습득하기가 힘들어요. 내내 거기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더라도 경우에 따라선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2언어 습득하는 아이들의 예인데 모국어로 어느 정도 생각에 체계가 잡힌 성인이 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어떻게든 유학 가면은 그 나라 언어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수다 떨 수 있는 레벨까지는 전 도달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아까 그 이론에 의하면 빅스의 레벨이라는 거죠. 근데 그 언어를 진짜 내가 어떤 직업에서 쓰고 싶다면은 칼프 같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칼프는 성인에 빗대면은 직장에서 쓰는 전문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신문이나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자기의 논리 정연하게 그 나라 언어로서 고차원적인 전문 용어를 섞어가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결국 그 칼프에 해당하는 그 능력은 그 나라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도 집에 박혀서 그 칼프에 해당하는 전문 용어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 가면 만사 오케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유학을 가기 전에 시간이 되신다면 학교에서 잘 필요한 전문 용어나 연구하실 때 필요한 전문 용어는 최소한 배워가시고 가시고요. 직업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에서 자주 쓰일 만한 어떤 협상할 때 필요한 표현 같은 경우는 결국 거기 가서도 집에 박혀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계실 때 그런 걸 어느 정도 습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학 가면 만사 오케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익숙해져봤자 일상 언어 레벨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외국어는 평생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어가 제일 쉬운 언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어민인 일본인들도 일본어가 어려워서 회사에서 쓰는 일본어나 좀 더 깔끔하고 아름답게 일본어를 쓰기 위해서 원어민들도 이런 식으로 국어력을 중시합니다. 이게 저번 달에 제가 산 건데요. 잡지에도 고궁어력 마나미나오시 라고 써있죠. 원어민도 이렇게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오죽할까요? 그러니까 언어는 항상 바뀌고 새로운 신어가 나오고 당연히 쓰던 게 의미가 바뀌거나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원어민들도 다시 배우는 거니까요. 외국인은 평생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틀리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틀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발음 얘기는 했는데 아까 제가 옵션을 달았죠. 발음을 중시하는 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음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 언어를 등한시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정말 의미가 변하는 그런 발음의 차이는 물론 공부를 해야겠죠. L이나 R의 차이 같은 경우, 영어 같은 경우.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은 한국식 발음으로 말해도 다 알아듣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한국식 영어, 일본식 영어, 프랑스식 영어, 인도식 영어까지도 그 나라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라고 받아들이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 발음을 못한다, 미국인이나 영국인처럼 발음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기죽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한국식 영어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내 인생에 함께하는 그런 동반자 같은 개념으로 해당 언어를 계속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시면 그 언어로 생각하고 그 언어로 말하는 또 하나의 내가 사는 느낌, 또 하나의 내가 있는 느낌이에요. 한국인으로서의 나, 그리고 해당 언어로 말하고 생각하는 내가 생깁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해당 언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내가 같이 사는 거죠. 그 희열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동영상 보시고 외국어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쭉 꾸준히 하셔서 그 언어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또 하나의 나를 꼭 만들어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으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봐요. 마타이마쇼.